자, 9번. 자, 체육 평가를 문제를 출제하셨고요. 첫 번째는 인체 체형도를 문제를 출제하셨고요. 두 번째가 신뢰도를 내셨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자, 측정의 표준 오차를 출제하셨어요. 이것도 다 기출이었던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기출입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12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됐나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말을 좀 잘 읽었어야죠. 좌측 모서리 또는 체형의 명칭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세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배엽인지 외배엽인지 중배엽인지 라고 썼으니까 이건 뭐라고 읽어요? 그렇죠? 내배엽. 이건 뭐라고 씁니까? 중배엽. 이건 뭐라고 써요? 외배엽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최대치가 원래는 7인데 그렇죠? 여기 읽어보니까 9까지 제시가 됐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9다라는 측면을 언급하고 계신 거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위의 모서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중배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표현하신 대로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중배엽의 척도의 마지막 숫자가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1, 9, 1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1, 9, 1을 얘기했을 때 요건 내배엽, 요건 중배엽, 요건 외배엽. 그러면 이렇게 제시가 됐다라는 건 중배엽이 가장 뛰어나신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anyway. 그래서 여긴 내배엽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약에 쓴다고 하면 9, 1,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여기를 만약에 쓰면 1, 1, 9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anyway. 그래서 쓴 답은 119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C에 들어갈 숫자를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anyway. 자,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요거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요 말이겠네요. 3번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얘기했네요. 이것도 기출과 똑같은 거죠. 상관계수법. 그쵸? 재검사 신뢰도. 이걸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는 유목내 상관계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신뢰도 계수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걸 쓰세요 라고 했는데 뭘 쓰라고 했냐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결과 정리에 제시된 용어를 근거로 하여 밑줄 친 니은을 구하는 공식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용어를 근거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게 요거네요. 자, 지방이 최종 몇 cm랍니까? 5cm래죠. 자, 요렇게 나왔어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면 정상분포 곡선의 수표를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지점수 2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걸 확인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자, 이걸 먼저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표준 편차가 얼마랍니까? 1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1. 그렇죠? 신뢰도 계수가 얼마냐면 0.96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거 확인하면 죄송합니다. 루트 0.04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루트를 벗기면 이렇게 되겠네요. 0.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측정의 표준 오차 값은 얼마? 0.2 값. 됐습니까? 자, 그러면 0.2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95.44%. 그럼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점수가 2인 경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0.2에다가 우리 2를 곱하는 거네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0.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0.4.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5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5에 마이너스 0.4를 하는 거고 5에
플러스 0.4를 하는 거네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4.6이 될 것이고 A 학생 95.44%, 그 다음에 5.4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았죠. 얼마라고 썼냐면 4.61이라고 썼고요. A 학생 여기는 5.39라고 썼죠.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잠깐만 읽겠습니다.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울게요. 자, 문제를 디귿과 동일한 형식으로 서술하십시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할게요. 지점수 얼마였어요? 2였죠. 2를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 거 우리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점수 1일로 알고 있죠. 됐나요?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여기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자, 지점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5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5-0.2를 하는 거고 얘는 5 플러스 0.2를 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4.8이 되는 거고 얘는 5.2가 되겠네요. 같은 형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얘는 4.81, 5.19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왜요? 얘가 지점수 1인 거고, 아이고 죄송해요. 68.26이죠. 그렇죠. 26%니까 얘가 지점수가 1인 경우니까. 같은 형식으로 썼네요. 같은 형식으로.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기출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유목내 상관계수 저도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냈고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됐어요? 이해하셨나요? anyway.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얘는 스포츠 사회학이죠. 그래서 머튼이라는 학자가 구조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그 스포츠의 기능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출제하셨냐면 매체를 출제하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쿼락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그쵸, 유형을 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이건 지엽적이란 문제예요. 그래 나머지 세 개는 충분히 다 기출에 근거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nyway,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충분히 맞춰낼 수 있었던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사회적 기능,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머튼이 의미한 거는 그렇죠? 죄송해요. 행위의 의도를 명시적과 잠재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의도하고 동의하고 기대되었던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명시적인 기능이라고 하고요. 의도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았던 기능을 우리는 잠재적 기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anyway, 그래서 우리는 그 글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기획 의도에 따라 마지막 시간에 측정한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프로그램 참가 전과 비교했을 때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튼의 구조기능주의에 기능하자면 두 가지 기능에 따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향상된 건 의도되고 동의되고 기대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시한 건 명시적 기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의도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잠재적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anyway. 그래서 체육 수업에 흥미가 떨어진다는 사실 프로그램 계획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역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순기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그쵸? 홍보한대요. 그래서 요거 했대요. 슬기로운,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스포츠 매체라고 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핫, 하나는 쿨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메시지의 정밀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그 외에 다른 특성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렇죠? 감각, 참여성을 쓰시면 되겠고요. 또는 감각, 몰입성을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매체라고 했으니까 얘가 낮다, 얘가 낮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왜요? 얘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이것도 똑같이 기출에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21년도에. 이때는 더 어려웠죠. 왜요? 기준 세 가지를 포함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준 두 가지인 거죠. 왜요? 하나 오픈해 줬으니까 정밀성이라고 하는 친구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뭘 확인하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몇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강화포칭, 관찰학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글자만 잘 읽으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거죠. 뛰어난 친구를 보면서 배웠다. 선배의 동작을 보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자연스럽게 기능이 향상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말 나왔으면 다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뭘 쓰라고 했냐면 군중의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 블루머를 얘기했어요. 기존까지는 페데리코라는 학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블루머가 주장한 군중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루머가 얘기한 군중의 유형은 이렇게 제시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출적인 군중을 확인하시면 되겠다. 감정이 다소 격화되어서 흥분된 군중들을 의미한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죠. 기뻤어요. 결승전에서 환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됐나요? 됐어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사회학 같은 경우, 심리학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걸 외워봐야 의미가 없죠. 왜요? 이걸 이렇게 쓰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문제 내는 패턴을 지금 보니까 지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공부해야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려면 이 용어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기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이걸 아무리 외워봐야 맞춰내기 어렵다라는 걸 기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출문제는 누가 출제했습니까? 네,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계신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건 표출적 군중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기출에 좀 벗어난 거고 요것만 좀 기출에서 벗어난 거고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맞춰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을 얘기한 거고요. 자, 두 가지를 출제하셨죠. 하나는 에너지 연속체를 출제하셨어요. 됐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죠, 이게 지금. 시간에 따른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출제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걸 내신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둘 다 마찬가지. 다 우리가 출제했고 다 우리가 봤던 문제예요. 그렇죠? 보여드리자면
자, 올해 이렇게 2개나 나왔어요. 이렇게 똑같이 엄청 나왔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왜요? 기출이 그냥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출제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것도 출제했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우리 이렇게.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올해 이거 나왔던 문제예요. 지도사 문제. 올해.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에너지 생성 시스템 측면에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를 잠깐만 파악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전과 후. 그러면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전, 후. 전환이 되기 전, A 시점 전환되기 전, 후라고 되어 있는 거죠. A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훨씬 더 기여도가 높습니까? 그렇죠. ATP죠. 다시 말하면 인원질 과정이 위에 제시되고 있는 그렇죠? 산화 과정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됐습니까? 자, 후는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유산소 과정으로 바뀌는 거죠. 산화 과정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죠? 자, 그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니은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을 쓸 것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죄송합니다. 니은이 지금 여기죠. 무슨 상태라고 했냐면 항정 상태죠. 아, 이거 설명해야 되는구나. 전환 시점 전후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산과당 분해 요소의 활성도는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낮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해당 과정은 관여하지 않아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요? 이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측면인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항정 상태라고 했으니까 요구량과 섭취량이 맞닿는 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비구간, 그래서 운동에 필요한 ATP 생성을 위해 충분한 뭐가 공급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소가 공급됐다. 그럼 뭘 다 했죠. 뭐. 에너지원은 주된 에너지원. 되게 중요한 말은 요 말이에요. 주로라는 말. 주로 지방이 더 훨씬 비중이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anyway.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에너지 대사의 전환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주제 하나, 요거 주제 하나가 되는 거죠.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그 다음에 확인하시는 바대로 고강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나타납니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됐죠? 이거는 원인이죠. 원인. 소위 말하면. 됐나요? 이건 EPUC 구간에서의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나요? anyway. 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한다. 맞나요? 맞아요. anyway. 자, 증가하는 거죠. 두 번째, 낮은 운동 강도에 비해서 산소 섭취는 증가하지만 산소 결핍은 감소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산소 결핍이 감소하나요? 감소해요? 아니죠. 산소 결핍은 오히려 뭐합니까? 증가하게 되겠네요.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EPUC 구간의 면적은 증가합니까? 네, 증가하죠. 왜요? 고강도 운동인 거니까.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이 말의 특징이 중요한 거죠. 알고 계시는 바대로. 이거는 흔히 말하는 빠른 구간을 낸 거고요. 이건 느린 구간을 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된다는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재합성을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왜요? 쉬기만 하더라도 PC라고 하는 크레아틴 인산은 보충된다, 재보충된다. 우리 그런 말을 했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도 분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뭐 재보충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포도당의 신생합성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렇죠? 됐습니까? 코리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증가합니까? 네, 증가하죠.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래서 틀린 거를 찾아서 몇 가지 쓰라고 했습니까? 몇 가지 쓰라고 했어? 두 가지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 틀렸고요. 요거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지저분해졌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운동 역학. 자,
뭘 냈냐면, 그쵸? 알짜 힘이랑 알짜 토크랑 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내셨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근수축 형태를 물었어요.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라고요. 이해하십니까?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덤벨 컬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A 위치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이면, 그쵸?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니까 알짜임이 얼마입니까? 알짜임이 얼마죠? 그렇죠, 0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다. 알짜 토크는 얼마죠? 힘이 0이니까. 토크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F와 D의 곱이었죠. 그쵸? 뭐 얼마입니까? 얘가 0이니까 토크도 0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힘의 단위는 뭐죠? 그렇죠, 뉴턴이죠. 자, 토크의 단위는 뭐죠? 뉴턴미터죠. 됐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풀어내는 게 맞고요. 이걸 조금 더 문제로 조금 더 심플하게,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지금 말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죠. 그럼 요 각이 얼마입니까? 60도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뭐냐면 중력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D예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 토크를 구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는 바대로.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anyway. 그러면 토크는 F 곱하기 D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F 곱하기 D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그럼 F는 알고 계시는 바대로 50 곱하기 10 됐어요. 곱하기 코사인 60을 할 수 있죠. 됐어요. 자, 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0.5예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구하면 요거 500이죠. 요거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0.5, 0.5.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25 뉴턴미터가 나와요. 이렇게 구하라고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줘버려서 그렇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와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말씀드렸네요. 자,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자, 근수축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근수축에 대한 정의. 그쵸? 근수축에 대한 정의. 여기 제시된 바대로, 그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요 X는 운동의 방향, 즉, 이거는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의 우리 흔히 말하는 꼭지점, 저는 변곡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어쨌건 변곡점 꼭지점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가 여기를 해당하는 점을 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의 변곡점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X축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운동하는 것과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운동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우리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는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렇죠. A에서 B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을 위에 조작적 정의에서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양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반대로 여기서 여기는 음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네요. 즉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변곡점은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알짜 힘의 작용 방향이 바뀌는 시점, 근수축의 형태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자. 제가 빼먹었나요? 안 빼먹었어요? 여기 있다. 근수축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자, 이건 내력과 외력의 크기, 즉 다시 말하면 그래프 없이 그림으로 나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림대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B에서 A인 경우죠. 됐어요? 이건 같구나.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구나. B에서 A. 됐어요? 이거는 B.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그렇죠? A에서 B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축, 이렇게 되면 신장. 따라서 관절의 운동 형태와 근수축의 형태는 그냥 하나죠. 됐나요? 그래서 그걸 크기만 비교하는 거예요. 크기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지저분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만약에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단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시하면 신장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림으로 따지는 게 아니죠. 왜요? 가나다라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프에 따라서 근수축의 형태가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림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그래프로 나왔을 때 근수축의 형태는 어떠냐? 제시된 것처럼 굴곡인 상태에서도 이게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고요. 즉 근수축의 형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굴곡이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관절의 운동 형태는 굴곡이죠. 됐습니까? 근데 힘의 방향이 바뀌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좀 확대할게요. 자, 요 지점을 우리 얘기했어요. 이 지점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알짜 힘의 방향이 알짜 힘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고요. 근수축의 형태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기울기로 따지자면 가속도는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운동의 방향과 즉 무게중심의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단축이 일어나요. 됐습니까? 반대로 여기는 신장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일어나느냐? 단축이 일어나고요. 여기는 뭐가 일어나느냐? 신장이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로 따지자면 요 한 중간 정도라고 할게요. 중간 정도까지는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운동의 방향 운동의 방향도 플러스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같이 내려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도 플러스예요. 됐습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각운동이니까 힘이라고 쓰지 않을 거고 토크라고 쓸게요. 토크의 방향도 같아요. 됐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운동의 방향은 플러스죠. 그런데 힘의 방향은 요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변곡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 즉 각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즉 이 방향으로 바뀔 거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단축이 일어나고요. 여기는 신장이 일어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거꾸로 가는 것도 똑같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갈 때는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는 반대로 바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요 구간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요 구간에서는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요.
뭘로 같냐면 양의 방향으로 같아요. 여기는 운동의 방향은 양이지만 힘의 방향은 음이에요. 즉 토크의 방향은 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까속도의 방향은 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는 운동의 방향도 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까속도의 방향, 즉 토크의 방향도 음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여기는 운동의 방향이 음이죠. 그러면 가까속도의 방향은 플러스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가까속도의 방향만 적어드릴게요. 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 2013년도에 이 문제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 이 문제 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 정답이 4번이었어요. 그러면 이 4번에서 점선상자 납박스에서 가까속도의 방향을 봐봐요. 가까속도의 방향은 지금 뭡니까? 양이죠. 됐어요? 됐어요? 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도 그래프니까 운동의 방향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운동의 방향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그렇죠. 음이죠. 됐어요? 그러면 토크의 방향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그렇죠. 양이죠. 그러면 두 개의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무슨 수축을 합니까? 네, 신장성 수축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신장성 수축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네. 됐나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절대 여기는 단축성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지만 단축, 신장, 단축, 신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단축성 수축이 이루어지는 구간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하고 다를 써야 되는 거고요. 각 구간에 해당되는 상체의 가까속도의 방향을 쓰라고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라고 써야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냥 모두 써라 또는 두 개 써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쵸?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각 구간이라는 얘기는 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출제자들이 조금 소위 말하면 표현 능력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어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쓰라고 하는 건지 두 개를 쓰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뒤에는 분명히 복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anyway. 그래서 다가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에서 B로 가는 거고 이건 B에서 A로 가는 케이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는 가까속도의 방향이 플러스. 그러니까 시계 반대로 가겠고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그래프도 확인해 봤어요. 그럼 또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자, 똑같아요. 토크, 가까속도. 그러면 요 구간 봐봐요. 요 구간. 굴곡으로 똑같죠? 그럼 음으로 똑같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구간 봐보세요. 요 구간. 토크와 운동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그러면 얘는 무슨 수축이 일어납니까? 네, 단축이요. 여기는요, 신장이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는 둘 다 뭐 합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니까. 둘 다 양이죠. 그럼 얘는 단축이죠. 여기는 하나는 양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음에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anyway. 따라서 근수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단순히 크기만 갖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주어질 때에는 항상 힘의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연초부터 벡터의 관점으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얘기하면 힘의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 잘 몰라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로 주게 되면 명확하게 보여요. 힘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이 지점과 이 지점이라고 하는 걸. 됐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칼라의 관점, 즉 크기만 갖고 근수축의 형태를 정의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벡터의 관점, 즉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한 근수축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한 근수축 형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답은 가와 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자,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과 왜 힘의 방향이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유명한 공식 하나. F는 MA 했었잖아요. 그럼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M분의 F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와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죠.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예요. 됐습니까?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힘이 가해야지만 가해진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요. 우리 그게 몇 번째 법칙이었냐면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이었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그래프로 근수축 형태를 물어봤을 때에는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단축,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면 신장성 수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그래서 그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는 올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됐나요? 됐어요? anyway. 여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속도 그래프를 준 거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지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음이지만 이 구간에서는 양으로 바뀌고 있는 거네요. 따라서 이 지점은 금방 보여드렸듯이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즉 힘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수축의 형태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3교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자, 서양체육사와 한국체육사를 같이 냈습니다. 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올림픽을 냈고요. 이건 마술을 냈죠. 뭐 기마술이라고 써도 되고요. 뭐 또는 마상제라고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를 보고 우리 확인할 수 있냐면 가장 중요했던 말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델피 신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우리 4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피티아제전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었죠. 2004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뚱맞은 게 아니라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됐나요? anyway.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선시대 기마술의 능력을 군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기마술은 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여기 마상제라고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뭐 마술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어에 해당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상제라고도 하고 원기라고도 하고 무마라고도 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16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격구등과 연계되어 발달했으며 또한 이 무예는 조선시대에 발행된 무예도보 통지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권 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것도 기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답이 뭐였어요? 마술이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은데 보기를 달리 줬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원기, 아까 얘기했던 뭐 무마, 뭐 다 똑같은 말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충분히 다 맞춰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체육 통계를 문제를 출제하셨고요. 하나는 표준 점수였고요. 하나는
정률 상관계수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anyway. 자, 뭐 이건 너무나 쉽게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이것도 기출을 보여드릴까요? 기출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알고 계시는 바대로. 똑같이 냈습니다. 똑같이. 자, 그럼 김땡땡 학생의 순발력과 심폐지구력 중 어떤 체력이 부족한지 설명합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무슨 점수로 바꾸겠답니까? Z나 G점수나 T점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T로 계산해보면 김땡땡 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는 60으로 계산됐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김땡땡 학생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제자리 멀리뛰기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G점수부터 구해야겠네요. 평균이 얼마냐?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가 5네요. 원점수가 얼마냐면 240이고요. 평균이 얼마냐면 230이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5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G점수가 2점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걸 T로 바꾸면 10G 플러스 50이 되는 거니까 이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10 곱하기 2 플러스 50이 되는 거니까, 그쵸? 20 플러스 50이 되는 거니까 70이 되겠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 더 봐야죠. 그럼 진짜 60이 맞나 봐야죠. 왕복 오래 달리기 60이 맞나 봐야죠. 김땡땡 학생의 왕복 오래 달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자, 표준 편차가 5고요. 원점수가 얼마냐면 3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평균이 얼마냐면 3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 구했네요. 5 하는 거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럼 알고 계시는 것처럼 T는 10G 플러스 50이니까 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0 플러스 50이니까 60이 되겠네요. 그럼 맞았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7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하고 있죠. 심폐지구력이 순발력보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왜요? 오래 달리기는 60이 나왔고 왕복 오래 달리기는 제자리 멀리뛰기는 70이 나왔으니까 얘가 상대적인 위치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얘가 얘보다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anyway. 자, 여기까지는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시험 볼 때도 이런 거 많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상관계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계산하는 그에 등장을 했죠. 자,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10명의 학생으로 측정한 값, G점수로 정리했어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힌트였죠.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래서 우리 상관계수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죠. 사례수분의 1 해서 G점수 더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리 멀리뛰기가 되는 거고요. 이건 제머리 되는 거고요. 이건 왕복 오래 달리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걸 다 뭐 하랍니까? 더하랍니다. 그래서 사례수로 나누랍니다.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그러면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울게요. 자, 요거 제시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죠. 요거는 모두 다 0이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1이죠.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2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0인 거죠. 이거 다 뭐 하랍니까? 네, 합하랍니다.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의 3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10명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따라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상관의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상관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0이라고 하면 아예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 관련되어 있는 정도가 되게 미세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문제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공식만 드립다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anyway. 저도 이렇게 한번 드렸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라고. 됐어요! anyway. 우리 이 문제 풀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웠다니까요.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수업 모형을 냈고 그 다음에
요걸 냈죠. 됐습니까? 그럼 요건 2개 냈죠. 하나는 직접 교수, 하나는 이렇게 냈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뭘 확인했답니까? 그래서 수업의 절차 확인했죠. 그래서 초기, 독자 이렇게 확인했죠. 근데 그거를 뭘로 쓰라고 했냐면 학습 진도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도성 프로파일 측면으로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뭐 그냥 거저주는 거죠. 이거는 교사 통제라고 쓰면 되는 거고 이건 학생 통제. 이것도 엄청나게 나온다고 말 많이 했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했고요. 요거 먼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있다. 전술 게임 모형을 선호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전술 게임 모형에 뭘 쓰라고 했냐면 학습 이론을 쓰라고 했어요. 전술 게임 모형의 학습 이론은 대표적으로 우리 뭐라고 했냐면 구성주의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이것도 아마 모의고사 문제에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쓰시면 돼요. 그런데 잘 몰랐다. 그러면 이제 여기 확인하면 되는 거죠.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Anyway. 자, 그 다음.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이론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요. 김교사의 가치 정량을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네요. 여기. 아, 가가 아니군요. 여기. 가가 요거네요. 전체. 요거. 가도 되겠습니까? 요게 힌트인 거죠. 됐어요? 됐나요? 그럼 요게 힌트인 거니까 당연히 내용 수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렇죠? 내용 수달의 특징은 뭡니까? 정확하게 수행해야 되는 걸 우리는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제일 좋았던 문제가 이 문제죠. 근데 이 문제의 힌트는 요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동은 팀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건 간에 스테이션을 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는 바대로 다양한 스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죠? 다양한 스테이션에서의 단일 과제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걸 지금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요 말인 거죠. 학습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내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학습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제식 수업을 왜 합니까? 그렇죠.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효과성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수업이라고 했냐면 그냥 한마디로 효율적인 수업이에요. 효율성이 높은 수업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다고요. 됐어요? 근데 그걸 저해한다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 막고 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과제가 계열적으로 제시되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이해하셨습니까? Anyway. 그래서 그렇게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5분만 쉬었다 갈게요. 네.